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하루 쉬고 개장했던 오늘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우려감이 아주 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계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일도 무역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오늘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현실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간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정재훈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이 시간 종목 상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내 종목 궁금하다,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여전히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주식 잔소리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꼭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야지 맞는 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평소에 어떤 이야기들 챙겨갈 수 있을지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그냥 실시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특징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짚어드리고요. 나름대로 종목에 있어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참여를 하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핏 들으면 시장 방향성, 종목 방향성 누구나 짚어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맞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쪽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언제나 이 TV나 채팅방으로만 정재훈 전문위원을 만나서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또 강연회에서 만나뵐 기회가 있습니다. 자, 강연회는요.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교육원 902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나 이번 강연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 건지 이것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강연회가 있어요. 하단 자막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제 4분기에 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지, 어떤 식의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게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더 아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이랑 통화하다가 또 만나서 마저 얘기하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이번 주말뿐이 아니라 줄줄이 강연회 계속해서 좀 예정이 되어 계신 것 같은데 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는 여의도에서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을지로에서 하고요. 마지막 주는 제가 쉬어요. 마지막 네. 주는 쉬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강연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1월 2일 날에는 다시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은 여의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은
유한타증권 을지로본사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 뭐 한 곳에만 간다라는 부분들보다도 두 군데 다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도 와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달에는 아마 대구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마 11월 2일 날 아마 대구에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국으로 좀 돌아서 순회 강연회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전국 투어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는 여의도에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을지로 그리고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인 11월 2일에는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죠. 시장 정리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일단은 옵션 만기는 무난하게 좀 넘어갔고요. 이제 내일 주말에 있을 부분들이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출렁거림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어느 지수에 대한 바닥 부분들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수가 밀리게 된다면 뭐 크게 겁먹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일부 종목군들이 올라가지고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가지고 일부 5G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그렇게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군들 급하게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이게 차익 매물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아마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을 이따가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 괜찮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이란 말이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선정을 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좀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개선되는 특히나 이제 기관 쪽, 투신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다 이제 각 증권사마다 공유를 하죠. 그러면서 어느 섹터, 어느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다 하더라. 그러한 부분들 쪽에 있어서의 기관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어닝 시즌일 때는 일단 수급적인 논리 위주로 보고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와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배당주 같은 경우 종목군들 많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주를 매수하는 전략도 한 가지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배당주들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이 밀려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은 매수에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산업재 쪽 섹터의 배당, 고배당주를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배당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융 섹터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사실.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 이런 쪽이 그나마 좀 안정돼 있는 그런 배당주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도 좋다라는 거. 결국은 성장주를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고배당주를 매수를 할 거냐, 이 부분들, 어닝 시즌이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좀 진행을 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시장에 있어서는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장 분석에도 정말 꽉 찬 투자 팁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시장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직접 듣고 매일매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에 주식 잔소리방을 찾아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소리들 많이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교육원 902호에서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회가 열립니다. 이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 종목 고민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도 전화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606님께서 남겨주신 메디아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지금 매수가가 8,600원이고 비중은 2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메디아나 지금 살짝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예, 일단 뭐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보게 된다라면 뭐 대주주의 지분도 좀 적합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다만 이제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진한 기업들이 많은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 의료기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실적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재무 구조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8,6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반등 타이밍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8,600원짜리 때 매수가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대가 좀 강한 그런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친구는 보게 되면 약 한 7,700원대, 7,800원, 800원에서 한 9,200원대 이 자리대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래량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7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소강 상태예요. 뭔가 하나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줘야 될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7,800원에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대가 매수가 정도 부근이에요. 매수가 정도 부근인데, 거래량이 동반되지가 않는다라면 다시 되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그럼 결국에는 일단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의 비중으로 좀 갖고 계시니까 7,8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인 8,6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자리대 넘어가면 1차, 2차 9,200원, 8,600원, 9,200원 그 정도로 좀 보고 난 이후에
비중 20% 조금씩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디아나 자세한 대응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영구님께서 남겨주신 레고캠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고캠 바이오 매수가는 49,000원이고 비중은 2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49,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20%.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제 임상에 관련돼 있는, 임상 3상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움직여요.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라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종목군들 몇몇 개의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어느 정도 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일단 레고캠바이오도 나름대로 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아직까지 3상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49,000원짜리대면 그게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당분간에는 마찬가지로 저점 자리대는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21선짜리 때 원래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요렇게 박스권역이에요. 단기 박스로 지금 한 47,500원에서 51,000원 요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조금 더 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한 45,000원대, 46,000원 부근대까지도 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9,000에서 45,000원 정도만 7, 8% 정도, 8% 정도 손실권역으로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요번에는 이 자리대를 넘어서면서 한 54,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차익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보실 때는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임상 3상이 결과물이 올해 나올 걸로 예상되는 종목이 아마 한올바이오파마도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임상 3상에 있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상담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이번 상담은요. 삼성제약이네요. 매수가는 3,300원이고 비중도 꽤 크세요. 50% 갖고 계시다고 27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삼성제약 3,300원이면 거의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고점에 잡히다 보니까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차트 등 기본적으로 분석할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볼 건 없고 삼성제약 마찬가지예요. 실적 안 나와요, 이 기업. 그러면 뭔가 이슈가 있거나 재료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거나 또는 기술적인 흐름들을 위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기업들에 있어서의 임상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100%는 잘 몰라요. 사실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떠한 뭐 임상을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매수가가 3,300원이에요. 3,300원인데 아무래도 4월경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600원짜리대를 깨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다시 한번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대는 지켜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2,600원은 만약에 2,600원이 지지가 된다라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의 매수가 1차적인 매수가를 했었던 3,300원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중 50%를 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대에서는 절반 이상은 좀 줄여 놓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뭐 한 3,600원 정도대까지는 보여지니까요. 그때는 분할로 좀 차익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삼성제약도 좀 오래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성사로요. 우성사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150원에 20%요. 4,150원에 20%요. 네. 조금 높게 사신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이 종목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성사료 같은 경우 어제 돼지열병 확진이 한 군데서 더 나가지고 오늘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세요? 9월 달에? 네네.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저기 TV에서 그때 한참 오를 거라고 나와가지고 샀었어요. 아, 그러면 이게 5,100원대까지 올랐다가 밀려 내려올 때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요, 그럼요. 그때 5,100원. 4,000원대 매수했다가 5,150원까지 올라 수익 중이었다가 밀린 건가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왜 매도를 안 하셨지? 그때 조금 더 오를 줄 알고 안 했어요. 어머니 테마주 거래 안 해보셨죠? 네네, 처음이에요. 어머니 성향에 어울리지 않는 종목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돼지열병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계속 확산되고 있으면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네,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처음에만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오르고 나중에는 안 오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서울경제TV 잘 안 보시죠? 잘 보세요? 아니, 보기는 하는데, 예. 테마주는요, 어머니, 네네,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어머니는 보니까 직장인이세요, 혹시? 네, 직장 다녀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 시장을 계속 볼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못 봐요. 그죠? 힘들죠? 가끔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데 보신 거예요. 네, 테마는 빠지게 되면 네, 다시 상승 초반대까지 다시 되밀려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던 때 다시 올라갔다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실적이 좋아요, 어머니, 이 기업? 실적은 아세요? 실적, 뭐, 그렇게 좋다고나. 잘 네, 실적 모르겠- 적자예요, 어머니. 아, 실적 적자고, 다만 조금, 자산 가치보다는 싼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머니. 네, 반등이 좀 나오면 네.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한 얼마 3,800원, 선에서, 한 3,800원 위로는 한번 반등은 나와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돼지열병에 관련돼서 움직이거나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 이거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800원대 위로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좀 분할로 매도를 좀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조금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냥 가급적이면 변동성 큰 거 말고 네,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 좀 투자 마인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세요, 어머니. 그게 더 좋을 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탄탄한 종목 위주로 안전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함께 또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사막 콘덴서. 네, 사막 콘덴서요. 매수가 네, 기준은요? 52,200원에 네. 20%입니다. 52,200원에 20%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조금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데요. 좀 오래 좀 기다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오래 기다리셨으면은 이제 네. 언제 매도하실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막 콘덴서를 좀 오래전부터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 그럼 얼마 안 두달 정도. 되셨네. 네, 사자마자 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올라오네. 또 그래도 추가 매수 시점을 놓친 것 같아가지고. 사막 콘덴서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MLCC 네. 네, 전력용 콘덴서. 네. 그러면 MLCC를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기, 사막 네네. 콘덴서 이런 기업들 같이 움직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기의 흐름들은 일단은 괜찮아요, 그죠? 네, 삼성전기는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일단은 올해 초에 고점 자리 때까지는 올라오고 있어요. 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올해 고점 자리 때까지는 아직까지 못 움직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네네. 보면 하락 추세 때는 이제 벗겨냈어요. 하락 추세 때는 벗겨냈는데 이게 관건은 지금 아버님께서 이걸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거 살 때는 하반기? 하반기까지 사실 보고 산 거거든요. 처음에 살 하반기? 때. 네네네. 올 올 연말 올 정도까지? 네네네. 그러면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단 5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가지고 가보시는 네.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55,000원 55,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조금 저항 자리대에 좀 지집을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네. 이 55,000원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 좀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게 그때 55,000원까지 매도를 하고 네. 다시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사실 이게 섬에 살 때 한 6만 원까지 안 올라갈까 해서 보고 샀는데. 6만 원? 6만 네네. 원짜리 때까지 보이긴 한데 아버님 일단 단기적인 부분들로 성향 보셨어요. 중장기로 좀 보게 된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아버님이 단기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 긴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6만 원대 언저리 때까지 가죠. 6만 원대 네. 중반까지도 저는 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님 이제 뭐 연말까지 하반기까지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으니까 2, 3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2, 3개월 동안에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변동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저항 자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겨 놓고 네네. 그리고 나서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에요. 제 판단은. 네. 이해가 제가 되시겠나요? 비중이 20%인데 네. 지금 한 55,000원대쯤에서 비중 10%만 빼고 10%만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네.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데 55,000원 부근에서 한번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시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요. 챙겨주시고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걱정 없이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23님께서 남겨주신 LB세미콘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대략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대표님 조언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자, 매수가는 8,366원이고 비중은 5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B세미콘 이렇게 문자도 보내면서 우리 채팅방에도 블로리아님이신 것 같아요. 좀 꼭 봐달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LB세미콘 일단은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쭉? LB세미콘을 8,3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메모리 쪽에, 그러니까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방탄의 테마로 그쵸. 엮였다가 비메모리 엮였다 이런 기업이에요. 실적이 좀 괜찮아요. 실적에 있어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약 한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일단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은. 근데 요 자리대 7,400원 언저리 이 자리대를 깨면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역배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매수가가 8,300원대인데 좀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61선하고 121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건데 여기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지고 가는 거는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뺐다가 다시, 그러니까 매수했던 거를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을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LB세미콘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 계열보다는 LG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페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 탐방을 다녀오고 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잘 알고는 있는데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명확한 부분들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다면 이 친구는 매수 단가가 8,300원이니까 반등 시도는 나오겠죠. 충분히 실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9,000원대 초중반 정도 가면 한번 챙겼다가 다시 잡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쭉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000원대 초중반 정도에는 일단 한 번쯤 챙겨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개월 보고 들어갔다거나 하셔도 계속 쭉 홀딩하기보다는 뭐 매도했다가 재매수했다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트레이딩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주의하시면서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바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라젠이요. 신라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보니까 1,200원에 샀더라고요. 1,200원에 사셨어요. 아유, 수익 크게 나오고 계신 중이시네요. 거의 50% 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빠져서 아, 그러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70% 수익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빠져서 약간 아쉬우시겠어요.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좀 여쭤보려고.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20%요. 20%요. 신라젠 1,200원에 2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크게 나서 좀 부럽기는 한데 오늘 많이 빠져서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주식 오래 하셨어요? 왜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같아. 점점 왜 이렇게. 네? 점점 왜 할아버지처럼 되냐고요. 할아버지처럼 되냐고? 예. 제 나이 이제 31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 지가 언제서부터 보고 있는데. 어머니 이거 근데 왜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 그냥 너무 빠져서 어머니 보고 있다가 했죠. 그냥 차익하세요 내일. 빨리 팔아요? 그러니까 내일 차익을 하시는데 예. 자, 예. 임상에 있어서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13%까지 빠졌다가 종가에 7%만 빠졌어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팍팍팍 올라간다는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일단. 예.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예. 외국계에서 지분을 늘렸다라고 해서 지분 신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걔네들도 지들 물렸으니까 물타기 한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예. 그러면
예. 성장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 갖고 가고 싶어요, 어머니? 아니 조금 더 볼까 하고. 아이, 좀 더, 뭘, 욕심이요. 욕심이고, 알았어요. 오늘 기관에 20만 주 팔고 외국인들 120만 주, 115만 주 팔았어요. 예. 대차거래도 30만 주 늘었어요. 예. 어머니, 바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럼 내일 아침 팔아버려요? 팔어, 그냥 확. 아침에 시가로. 챙겨요, 그냥, 어머니. 그 시가로 팔아요? 챙겨요, 그냥. 예. 그리고 좋은 종목 네. 하세요, 어머니.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또 속 시원하게 매도 사인 주셨으니까요. 일단은 50% 수익이면 꽤 많이 나셨으니까 내일 바로 수익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빠르게 문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동양 파일 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 파일 3,920원에 매수하셨고 15%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동양 파일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3,920원. 네, 15%요? 15%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죠. 역별 종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요거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라면 챙기셔야 돼요. 만약에 8월 달에 매수하셨다면 챙기셔야 돼요. 많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챙겨야 돼요. 이 지금 동양파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재무구조 괜찮은데 일단 실적은 적자예요. 어찌됐든 적자, 작년 적자, 올해 적자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토목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무구조는 괜찮고 주당 자산가치도 6,000원대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일단 작년에 적자가 나면서 배당도 일단 멈췄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단돈 1억씩이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게 된다라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적자가 나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반등 시에는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3,900원대 얼마 손실이 나진 않고 있어요. 15%니까. 저는 매수가 위에서 잠깐이라도 수익은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4,000원 위로는 챙기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익이 크게 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역배열에서 돌리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4,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좀 차익을 해 나가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동양 파일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꼭 내일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접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주식 잔소리방으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오픈 채팅을 통해서만 들어오시고 진짜 방으로 함께 하셔서 직접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재훈 위원님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는 10월 12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교육원 902호에서 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반기 이 4분기 섹터,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직접 오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방송에서 못 듣는 이야기들까지 꼭 많이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그럼 바로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PSR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섹터 하나 붙잡아서 2배, 3배의 수익 만드는 걸 많이 해오셨던 분이기도 하죠. 이미 예전부터 뭐 네페스,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로 크게 수익을 내신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전부터 강조하시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형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13조 원 투자 소식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낙폭이 좀 컸었죠.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있었다라고 풀이를 해주셨는데 이 섹터 오늘 이 시점에 안 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주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업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예, 일단 뭐 디스플레이 쪽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그 아산 공장에서 투자 발표를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셨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13조 1,00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를 발췌한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프리미엄 TV 시장 쪽에 세계 최초로 투자에 나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부분들은 2025년까지 13조 1,000억의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이상하게 변화해버리게 되죠. 뭐냐면 2021년도에 설비 투자, 그러니까 생산을 시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25년까지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뜯어보게 되면 3조 1,000억 원은 R&D 투자입니다. 10조는 QD 쪽에 투자예요. 근데 이 QD 쪽에 10조인데 25년까지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10조면 약 한 1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을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근데 4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서 비전 2030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까지도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맙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 갖다가 했을까? 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신문 기사 좀 더 보자고요. LCD에서 QD로 디스플레이 전환을 하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삼성 디스플레이 2025년까지 13조를 투자해 아산 1캠퍼스에 세계 최초의 QD 디스플레이를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QD OLED라고 얘기를 안 하고 QD 디스플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들은 아마 LG 쪽을 좀 의식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유기물이지만 QD는 무기물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 용어 자체를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신규랄 우선 3만 장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8.5세대 규모고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LCD 라인을 순차적으로 걷어내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QD 라인을 깔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가 나왔어요. 즉 대면적에 대한 부분들 얘기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얘기가 나왔던 21년도에 가동을 시작한데 생산을 시작하게 됐는데 왜 25년까지 하지? 이 부분들이에요. 결국 이 3조 1천억에 대한 부분들이 25년까지 R&D에 대한 부분들이고, 10조에 대한 부분들은 LCD 공장 쪽에 있어서의 투자, 전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구점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끝이 났을까? 제가 좀 전에 기사거리에 놓고 봤을 때 A5 라인에 있어서의 투자 계획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패널 쪽에 투자 계획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인도나 베트남 같은 해외 공장에 있어서의 투자 계획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결국 빅사이클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A5 라인 때의 투자 계획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중소형 이제 플렉시블 즉 폴더블에 있어서의 증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여전히 폴더블 같은 경우는 삼성이 그래도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삼성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인도나 베트남 공장 왜 해야 될까요? 와이옥타 공정 진행해야 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있어서의 전환 투자라든가 공정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계획 또한 마찬가지로 없었어요.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빅사이클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거예요.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겠죠. 자, 그림 하나를 봅시다. 영어로만 쫙 써 있어요. 영어로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 화살표를 다 했는데 화살표를 안 해줬어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요 부분들 지금 이 마우스로 보이는 부분들 모르겠는데 이 라인대가 A4 라인이에요. A4 라인. 요 옆에 있는 게 L7-2 라인입니다. 요거 지금 바꾼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리고 이 옆에가 L8-1, L8-2 라인이에요. 이 라인대를 아마 고칠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요 부분들이 A3 라인이고요. 이 옆에는 5.5세대 A2 라인입니다. 그러면 위 A4 라인과 A3 라인을 합친 A5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된 이 A5 라인. 그러면 A4 라인과 A3 라인, 즉 16년도에 중소형 패널 투자했을 때 이 A4 라인 들어갔을 때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요 두 개 합친 금액보다 부지보다 큰 A5 라인을 채워 넣는다라면 금액이 과연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차세대에 대한 얘기들만 했고 A3 라인, A2 라인에 있어서의 공정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 전혀 없었고 해외 쪽에 얘기 전혀 없었어요. A5 라인 전혀 없었고 얘네들은 차세대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이미 출시가 돼 있으니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상 뭐냐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는 다른 계획이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 차익 매물과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손절성 물량이 나왔고 전일 외국인 쪽 코스닥 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ICD 신고가예요. 신고가에서 일단 밀렸어요. 그죠? 신고가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세요라고 했다라면 문제가 됐겠죠. 여기서 사시라고 했죠. 수익 왕창 나다가 빠졌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성도 없죠. 물론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좀 터졌으니까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여전히 견조합니다. 여전히 걱정할 필요 없고 AP 시스템 여전히 괜찮아요. HB 테크놀로지 괜찮고요. J스택 오늘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제일 많이 빠졌는데 올랐다가 급락 나왔다가 21선 지지해줬는데 대량 거래 터졌어요. 조금 매물 소화는 좀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전고점 자리대에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즉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매수 포인트 다시 잡아야 되죠. 중장기적으로는 훼손된 부분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타 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코락코락하게 수익 안 줄 겁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투자 마인드로 하실 분들만
보시면 좋다라는 거. 제가 투자 마인드로 보라고 하면 안 간 종목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일단 단타보다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서 직접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셔야지 진짜 주식 잔소리방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직접 만나서 좋은 강의 진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이어서 저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으로 토요일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10월 12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교육원 902호에서 열리니까요. 꼭 와서 직접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